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소위 공포썰이라고 불리는 이야기들이 자주 화제가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종종 일상적인 상황에서 시작해 점차 기이한 사건 혹은 미스터리한 인물들과 엮이게 되며 독자들에게 서서히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공포썰 중 하나를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샵 낯선 고양이 그날 저녁, 은영은 평소처럼 회사에서 늦게 퇴근했다. 밤하늘에는 희미한 달빛이 깔려 있었고 골목길은 쓸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던 중 평소에 없던 낯선 고양이를 발견했다. 고양이는 은영을 가만히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짙은 녹색 눈동자와 불길한 검은 털을 가진 그 고양이의 모습은 어딘가 섬뜩했다. 여기 사는 고양이인가? 은영은 혼잣말을 했다. 그녀는 원래 고양이를 좋아했지만 이 고양이에게는 다가가고 싶지 않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결국 그녀는 고양이를 뒤로 한 채 발걸음을 재촉해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집문 앞에 도착했을 때 어딘가에서 듣기 싫은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바로 고양이의 울음소리였다. 제2장 이상한 꿈. 그날 밤 은영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낯선 집안에 있었고 여러 마리의 고양이들이 그녀를 에워싸고 있었다. 고양이들은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소리가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많은 고양이들이 나타났다. 그때 가장자리에서 그녀를 응시하는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그것은 저녁에 본 바로 그 고양이였다. 그 고양이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은영에게 다가왔고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제3장 불길한 예감. 꿈에서 깨어난 은영은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녀는 그저 악몽일 뿐이라며 자신을 위로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제 본 그 고양이가 여전히 골목 어귀에 앉아 있었다. 어쩌면 길을 잃은 고양이일지도 몰라. 은영은 그렇게 생각하며 고양위원회에 연락할까 고민했지만 바쁜 일상에 휘말려 그만두고 출근했다. 그러나 하루 종일 그녀의 머릿속에서 그 고양이의 모습이 떠나질 않았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동료들에게 무심코의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이상한 고양이가 자꾸 나타나는데 그 고양이가 계속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동료 중 한 명이 반응했다. 혹시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 고양이가 사람의 미래를 예언한다고. 제4장 점점 더 짙어지는 그림자. 퇴근 후 은영은 집 근처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잠깐 들렀다. 계산을 마치고 나와보니 그 고양이가 또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마치 자신이 뒤따라오라는 듯 골목길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은영은 이상한 충동에 이끌려 그 고양이를 따라가게 되었다. 고양이는 낯선 건물의 뒷마당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그곳은 들어서자마자 묘하게 소름 끼치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녀가 주위를 둘러보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그녀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시 고양이를 찾으려 했지만 고양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제5장 숨겨진 진실. 며칠 후 은영은 계속되는 이상한 꿈과 고양이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잠을 이뤄보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경험을 올리게 되었다. 그 글에는 많은 반응이 달렸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위로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 고양이와 관련된 미신을 공유했다. 그러던 중 어느 한 익명의 사용자가 이렇게 댓글을 남겼다. 혹시 당신이 사는 동네는 예전에 고양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이루어졌던 곳 아닙니까? 그 실험으로 인해 많은 고양이들이 죽거나 행방불명되었고 살아남은 고양이들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복수를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후로도 은영은 그 고양이를 계속 마주치게 되었고 점점 더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려지는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과거 그 실험과 관련하여 더욱 깊숙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밝혀지는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의 상상조차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은영은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실을 쫓아 나섰고 그 고양이들은 그녀를 돕기 위해 나타났던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험난했지만 결국 은영은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된다. 이야기의 구성은 주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며 독자를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짜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처럼 느끼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며 종종 사회적 문제나 미신과 엮어져 보다 깊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교에서의 생활은 언제나 새로운 경험과 기대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을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그중 기숙사 생활은 대학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안겨주곤 하지요. 그런데 기숙사에서의 생활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다는 것은 기숙사를 배경으로 한 도시괴담들이 전해 내려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작년 가을 지방의 한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그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숙사는 꽤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쌓인 일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생활에 대한 기대와 약간의 두려움을 안고 기숙사에 입주하게 되었죠.
저와 함께 방을 쓰게 된 룸메이트들은 모두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학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곧 서로의 이름을 외우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며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명, 민수라는 친구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었습니다. 이 방에 귀신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 처음엔 다들 웃어넘겼습니다. 기숙사에서 흔히 있는 막연한 괴담 중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수도 장난을 치려는 것이겠거니 하고 말았죠. 하지만 민수는 진지해 보였습니다. 이 방은 그 유명한 202호잖아. 옛날에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대. 예전에 이 방에 살던 학생들이 하나같이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거야. 물건이 마음대로 움직인다거나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하는 것들 말이야.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괜히 기분이 찜찜했습니다. 그래도 그날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다만 그 이야기가 떠오르는 밤이면 조금은 신경이 쓰이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공부를 끝내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룸메이트들은 모두 잠에 들었고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문 쪽에서 서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의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기에 그 소리가 인위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첫 번째로는 민수가 장난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제가 있는 침대에서 정반대 쪽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찜찜하고 무서웠지만 억지로 잠을 더 청해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확실히 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알람은 제 핸드폰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었고 방 안에도 그 알람 소리를 낼 만한 다른 디지털 장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내일이 지나면 방을 옮기자고 해야겠어. 다음날 아침 저는 룸메이트들에게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듣더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여기 오래된 괴담 중 하나야. 예전에 있던 학생이 밤마다 누군가 방문을 열려고 했다더라고. 그리고 그 학생은 종종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그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대. 그 이후로 그 학생은 기숙사 생활을 그만두고 말았다고 들어. 우리 방을 옮기자는 제 생각의 룸메이트들도 동의했습니다. 다행히 기숙사 내 다른 빈 방이 하나 있어 우리가 그곳으로 옮길 수 있었지요. 이후로 그런 이상한 경험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202호는 여전히 기숙사의 공포 이야기로 남아있습니다. 그 방에 들어오게 될 다음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아마 오랫동안 그 방은 전설로 남겠죠. 기숙사의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어 때때로 사람들을 등골 오싹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의 오래된 지역 중 하나에 자리 잡은 작은 동네에는 오래된 빈집이 하나 있었다. 지역 주민들은 그 집을 귀신 집이라고 불렀다. 그 집에는 오랫동안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고 밤이 되면 기이한 소리와 신비로운 불빛이 보인다는 소문이 돌았다. 사람들은 그 집을 피해 다녔고 호기심 많은 몇몇 청소년들만이 종종 모험 삼아 그 집에 들어가곤 했다. 가을의 어느 서늘한 밤 대학생 경민과 그의 친구들은 술에 취해 그 집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호기심과 가벼운 취기가 겹쳐진 그들은 용기 내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은 겉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음산했다. 어둠이 자아내는 정적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애지하며 좁고 긴 복도로 걸어갔다. 경민의 친구 중 하나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다른 친구들이 급히 다가가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한 표정으로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시선을 돌린 곳에는 오래된 액자가 걸려 있었고 액자 속 초상화의 눈이 그들을 주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그림에서는 기묘한 오한이 뻗어나왔다. 일행은 점점 두려움에 휩싸였다. 경민은 친구들을 진정시키며 계속 이동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그들이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오래된 축음기가 스스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축음기에서는 낡고 음산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마치 그 집이 오랫동안 기다린 손님들을 환영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입김이 뿜어져 나올 정도로 찬 공기가 방을 가득 메웠다. 한 친구는 두려움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문이 저절로 쾅 닫히며 그들을 가두었다. 그 순간 집 곳곳에서 기이한 속삭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도와줘. 여기서 나가. 그는 우리를 보지 못해. 라는 소리들이 사방에서 메아리쳤다. 친구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붙잡고 방 안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다. 가장 용감했던 경민은 벽에 걸린 초상화를 다시 쳐다보았다. 그 초상화 속의 인물은 이제 더 이상 초상화 밖을 보지 않고 경민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경민은 그 순간 그 초상화 속 인물이 바로 집의 주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일이 인물에 의도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경민은 온 힘을 다해 축음기를 끄고 액자를 내려놓았다. 그러자 놀랍게도 방 안의 기이한 현상들은 서서히 멈추기 시작했다. 문이 다시 열렸고 그들은 마침내 그 음산한 장소를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다. 집을 나온 그들은 이 사건에 대해 절대 이야기하지 않기로 맹세하며 다시는 그 집 근처에도 가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러나 경민은 그날 밤 자리에 누웠을 때 귀에 들리는 속삭임을 피할 수 없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전통적인 귀신 집과 관련된 흔한 도시 전설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재미있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